전쟁은 개개인의 인간에겐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에요. 그런데 금융시장도 그럴까요? 증시는 혼돈에 빠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면 여기엔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앤의 권빠바예요.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바로 전쟁과 금융시장의 관계예요. 우리나라는 1953년 이후 70년 넘게 휴전 상태지만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전쟁은 변수라기보다는 상수에 가깝죠. 지금 현재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등과 전쟁 중이니까요. 우리에게 덜 알려졌다 뿐이지 사실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에선 항구적인 내전도 계속되고 있어요. 전쟁은 개개인의 인간에겐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에요. 그런데 금융시장도 그럴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금융시장의 숫자들은 전쟁이 나면 변한다는 거예요. 미사일이 어딘가에 떨어지면 유가는 급등하고 환율은 출렁이고 증시는 혼돈에 빠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여기엔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답을 한번 속 시원히 알아보려 해요. 전쟁은 왜 증시에 영향을 줄까요? 보통은 전쟁이 발발했다는 사건, 즉 이벤트에 집중하기 쉬워요. 공포가 금융시장을 뒤덮으면서 패닉과 폭락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런 생각을 과하게 하다 보면 20세기 초반의 미국 투자자 제시 리버모어가 대공황 직전에 마치 대공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대규모의 공매도 포지션을 쌓았던 것처럼 전쟁으로 한몫 잡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말하자면 레버리지 잔뜩 일으켜서 숏 포지션을 잡은 후 전쟁을 일으키면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비슷한 생각을 실천에 옮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국에서요. 2011년 5월 12일 목요일 점심때쯤 서울역과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폭발물이 터졌었죠.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니 그는 전날 빌린 돈 5천만 원으로 코스피 200 지수 기초자산의 풋옵션을 샀던 거예요. 범행 당일이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그날 코스피 200이 종가 기준으로 2%가량 하락하긴 했지만 범인이 샀던 옵션이 그보다 더 외가격이어서 결국 돈도 벌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처럼 전쟁을 단순한 시장 쇼크 요인으로만 보는 건 근시안적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은 경제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이죠. 전쟁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하나하나를 찬찬히 살펴볼게요. 첫째로 전쟁은 불확실성을 높여요. 전쟁이라는 게 어떤 결말이 나올지 미리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느 쪽이 이길지, 피해는 얼마나 클지, 그리고 언제 끝날지 온통 물음표 투성이잖아요. 그런 만큼 경제 전망은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고 확신이 줄어든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 대한 노출을 줄이겠죠. 말하자면 전쟁은 심리적 불안을 높여 단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금융시장에 줘요. 폭발물 사건의 범인이 노린 게 바로 이런 거였죠. 특히 외국인들은 이럴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국가의 증시에서 먼저 발을 빼요. 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 해도 그렇다는 게 중요해요. 전 세계 경제가 불확실해진 만큼 그런 나라들의 앞날이 더 어지러워졌다고 보는 거죠. 대표적인 나라가 안타깝지만 한국이나 대만 같은 곳이고요. 둘째로 전쟁은 실물 경제 생태계에 충격을 줘요. 물자의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고 물류의 흐름이 끊길 수도 있고요. 그렇게 교란된 물자가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원이거나 밀 같은 식량이라면 파급 효과도 크겠죠. 전쟁 때문에 줄어든 공급만큼 물가가 급등할 거고요. 이는 회사들의 비용을 높여 이익 전망을 어둡게 만들죠. 그만큼 주가는 하락 압력에 직면하게 될 거고요. 쉽게 말해 전쟁은 공급망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중기적인 악영향을 금융시장에 미쳐요. 마지막 셋째로 전쟁은 경제 관련 정책에 영향을 줘요. 국가라는 존재가 있는 이상 모든 걸 자유방임에 맡길 순 없고 문제에 대응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가령 군사적 위협이 높아졌다면 군비를 확장하기 마련이고 이는 국채 발행, 세율 인상 등으로 이어지겠죠. 또 외국인의 증시 탈출에서 비롯된 환율 상승은 외환시장 개입, 기준금리 상향 등을 야기할 거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고평가됐던 주가나 부동산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일이 벌어지죠. 달리 말해 전쟁은 국가의 경제 정책에 영향을 주어 금융시장에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끼쳐요. 요약하자면 전쟁은 단기적인 감정 반응을 넘어서는 시스템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전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제 사례로 알아볼게요. 그 대상은 바로 최근에 가장 큰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직후 유가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참고로 러시아는 2024년 기준 세계 3위의 산유국이에요.
일간 생산량이 1075만 배럴로 1340만 배럴의 미국과 1082만 배럴의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다음이지요. 우크라이나도 석유가 나긴 하지만 일간 6만 배럴로 양이 많지는 않아요. 전쟁 발발 직전인 2022년 2월 21일 브렌트유의 현물 가격은 배럴당 91.77달러였어요. 그런데 2월 24일 푸틴이 특수 군사 작전을 선언하면서 전쟁을 시작한 뒤인 2월 28일엔 114.34달러까지 급등하고 말았어요. 6월 6일엔 119.02달러까지 올랐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가만 올리지 않았어요. 생산량으로는 미국에 거의 근접한 세계 2위지만 수출로는 전 세계 물량의 20%에 해당하는 압도적 1위인 러시아의 또 다른 에너지원이 바로 천연가스거든요. 유럽 현물 가격으로 전쟁 직전에 메가와트 시당 94.42유로였던 천연가스 가격은 전쟁 직후엔 192.55유로까지 두 배 넘게 뛰었어요. 약 6개월 뒤인 8월 22일에는 무려 339.2억 유로까지 폭등했고요.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뛴 건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의 물량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전쟁의 영향을 받은 또 다른 물자가 있었어요. 바로 밀과 옥수수 같은 곡물이었죠. 개전 이후인 2023년 기준 러시아는 세계 1위의 밀 수출국이었고 우크라이나는 밀은 5위, 옥수수는 2021년 3위의 수출국이었거든요. 전쟁 발발로 밀 생산자 가격은 2022년에 37.8%만큼 올랐고 옥수수 가격은 26.9%만큼 올랐어요. 그게 전부였을까요? 전쟁의 부정적인 영향을 두려워한 유럽 증시들은 개전 2주 만에 12% 이상 하락했어요. 유럽의 돈인 유로 2달러 가격은 개전 2주 뒤엔 3.6% 하락에 그쳤지만 7개월 후엔 결국 15%까지 떨어졌고요. 유럽의 전쟁은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요약하자면 무기 판매 가능성이 높아진 방산주는 상승하고 반도체나 소비주는 하락했죠. 가령 전쟁 개전 전날의 주가와 비교해서 그해 연말까지 방산주의 대표주자 로키드 마틴의 주가는 25%만큼 오른 반면 인텔은 41%, 아마존은 42%만큼 떨어졌거든요. 달리 말해 섹터별로 비대칭적인 반응이 나타났던 거죠. 한국 금융시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전쟁이 개전되고 8개월 후 미국 달러원 환율은 21%만큼 올라가고 코스피 지수도 18%만큼 떨어졌어요. 거시적 관점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이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게 많다고 봤다는 얘기지요. 특히 환율은 이때 올라간 게 내려오지 못하고 1400 근방에서 여태껏 머물고 있어요. 섹터별로 보면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와 자동차는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해 연말까지 주가가 하락했어요. 반면 방산주는 노골적인 수혜를 입었고 올라간 원자재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정유와 식품주도 어느 정도 주가가 부양되는 양상이었죠. 다시 말해 전쟁의 반사기 이익을 누리는 업종도 없진 않았다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전쟁 이퀄 주가 하락이라는 오해를 버리는 거예요. 업종별 명암 차이는 분명히 나타나니까요.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전쟁과 금융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존재해요. 전쟁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한 국가 간의 충돌이라면 금융시장은 재무적인 힘을 구사하는 투자자 사이의 대결이겠지요. 그러한 힘을 펼칠 때 중요한 건 바로 가능성 높은 사건의 전개를 올바르게 기대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투자자들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고위험 자산으로부터 탈출해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이죠. 결과적으로 전쟁은 돈의 흐름을 재편해요. 그럼으로써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다른 누군가는 손실을 입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쟁과 관련된 투자를 할 땐 다음 세 가지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첫째, 단기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중장기적인 구조로 판단하는 거예요. 시장의 과민 반응을 가늠하는 건 쉽지 않지만 산업 구조와 공급망의 흐름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니까요. 둘째, 증시만 보지 말고 환율과 원자재 시장도 같이 보는 거예요. 전쟁의 발발은 대개 미국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에너지와 곡물 가격 상승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령 미국 달러원 환율의 급등은 물론 큰 문제지만 수출을 주로 하는 회사의 수익성 개선에는 도움을 주지요. 셋째,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응해 좀 더 다각화하는 거예요. 섹터도 방산에만 몰빵하지 말고 에너지나 식량주 같은 데도 분산하고 또 지역을 다변화하면서 현금 비중도 늘리는 거지요. 전쟁을 완벽히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전쟁의 대비는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다시 만나요. 권빠빠이 파워 앤!